여동생이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로 옮기게 됐는데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증여가 되나요?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남매사의 증여는 1천만 원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할지, 그리고 저도 증여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저희가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형제 남매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워낙 많죠. 근데 주는 경우와 또 빌려주는 경우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주는 경우는 보통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증여가 되는 것이고요. 빌려주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대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르게 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네. 제가 드렸군요. 네. 자, 상담자님의 사연처럼 5천만 원을 주게 되면 그럼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형제 간의 증여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 면제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맞는지요? 예.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있어서 그 10년 동안 형제간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 또 이분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은 동생분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항상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보통 어떤 그럴 수 이슈가 있죠. 있을 맞아요. 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보통은 이제 거액의 고가의 주택을 매수할 때 이 네.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워낙 고가가 많기 때문에 뭐 10억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뭐 내는 경우에는 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 내부 기준이 있겠지만 뭐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 또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경우는 한 10년치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치 계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어떤 상속 이슈가 있다. 그러면 한 10년치 정도는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뭐 4, 5천으로는 나오시지 않겠네요. 예, 워낙 좀, 바쁘시니까 네, 또 이분들도 그쵸, 네.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증여를 해준 사람도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수증자만 신고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나 증여가 아닌 또 증여세가 또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보증금을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증여의 방식이 아니라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주의하실 거는 대여를 할 때 네. 국가에서는 이제 적정 이자율을 4.6%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6%의 적정 이자율보다 저리로 보통은 빌려주게 되겠죠. 네. 형제간에 돈을 그렇죠. 빌려주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적정 이자율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실제로 이자율을 산정을 해서 낸 이자 간의 그 차익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차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간의 증여의 그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게 몇 년 동안 쌓여서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증여세가 납부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임시적으로 뭐 전세 보증금이란 건 몇 년 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네. 그 기간 동안 뭐 저리로 빌려준다면 네. 증여하는 것보다는 좀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 적정 이자율과 그런 그게 1천만 원 이하일 네. 때는 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방법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형제 자매 간에 또 그런 금전 거래로 인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랄 게 따로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를 한다, 돈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네. 형제간에도 좀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나중에 이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제간의 금전 거래가 나중에 어떤 분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이게 뭐 나중에 뭐 상속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또 금전 거래에 따른 뭐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 계약서를 그럼 써놓는다거나 차용증을 써놓는다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